안녕하세요. 저는 지긋지긋한 시댁과 이별한 후 화려한 싱글로 돌아온 30대 여성입니다. 요즘에는 이 채널에 올라오는 다양한 사연들이 제 인생의 활력소가 되어주고 있는데요. 기쁜 사연에는 함께 기뻐하고 화나는 사연에는 욕하는 재미로 열심히 듣고 있어요. 사실 집안일이라는 게 밖에서 보면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당하는 사람은 그게 아니잖아요. 답답하고 억울한 일을 겪게 돼도 아무한테나 함부로 속 시원하게 털어놓기도 힘들고, 그래서 이 채널의 존재가 참 소중한 것 같습니다. 저에게도 누가 들으면 거짓말이라고 할 만한 황당한 사연이 있는데요. 바로 제 이혼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노래를 부르시던 손자 얻으셨으니 좋으시겠어요, 어머니? 비록 저 사람 핏줄은 아니라지만 손자는 손자잖아요? 한번 잘 키워보세요. 너, 네가 기어이 날 죽이려고 작정을 했구나. 아이고, 아이고 내 팔자야. 결혼 생활 내내 저에게 아이 타령을 하며 사람 말라 죽을 때까지 절 닥달하던 전 시모와 낯짝 두꺼운 제 전남편 이야기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저는 대학 졸업하고 취업을 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결혼을 했습니다. 저는 결혼이 별로 급한 나이가 아니었지만 전 남편은 아니었거든요. 저와 전 남편은 8살 차이가 납니다. 사실 요즘 결혼을 천천히 하는 추세이다 보니 전 남편도 결혼이 그리 늦은 편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집에서 얼른 결혼하라며 어지간히 들볶이는 모양이었습니다. 나 아직 자리 잡은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좀 천천히 준비해도 되잖아. 꼭 그렇게 결혼을 서둘러야 할 이유가 있어? 우리 생각이야 그렇지만 아무래도 노인들 생각은 다르지. 내가 하나 있는 누뚱이 아들이잖아. 본인들 연세를 생각하니 손주볼 마음이 급하신 모양이야. 뭐야, 내가 무슨 손주 낳아주는 사람도 아니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번개불에 콩 구워 먹도 결혼을 하자고? 이거 뭐 낭만이라고는 눈 씻고 찾아봐도 없고. 에이, 말이 그렇다는 거지. 내가 애 낳아달라고 자기랑 결혼하자고 하는 거겠어? 다 내가 자기라면 죽고 못 사니까 그러는 거지. 처음에는 일찍 결혼할 생각이라고는 추호도 없었기 때문에 전 남편이 은근히 꼬드기는 말에도 굳건하게 버티고 있었는데, 저보다 나이도 많고 약을 대로 약은 인간이 온갖 가머니설로 꼬드기기 시작하자 슬쩍 귀가 팔랑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누나들도 결혼해서 아기도 있다며? 그럼 당장 손자도 있는데 아들한테서 본 손자만 귀하신 모양이지? 아냐, 아냐. 우리 엄마 아빠가 워낙에 애를 좋아하셔서 이왕이면 당신들 막내 아들 손자도 얼마나 보고 싶으시겠어. 아직 나이가 어리다 보니 주변에 결혼한 친구들은 없었으나 고모나 이모들 통해서 어지간한 시집살이에 대한 이야기는 차고 넘치게 들은 적이 있었어요. 딸 셋에 막내로 아들 하나, 거기다 누나들이랑 나이 차도 나는 막둥이 아들에 연세 많은 시부모까지. 솔직히 전 남편의 조건이 그다지 매력적으로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본인도 그걸 알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알 거 다 알아 저를 결혼 상대로 여겨주지 않은 또래 여성들은 꼬여내는 데는 실패하고 아직 멋모르던 저 같은 천둥벌거숭이를 꼬여낸 거겠죠. 지금 같았으면 씨알도 안 먹힐 심보인데 그때는 나이 차 있는 전 남편이 어른스러워 보이기도 하고 제 말이라면 껌뻑 죽는 신용하는 전 남편과 같이 살면 편하겠다는 순진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전 남편 입장에서는 얼마나 꼬여내기 쉬웠겠어요. 결혼 전에 조금만 잘해주는 척하면 제가 갑인 줄 착각하고 순진하게 제게 코가 꿰었을 테니 말이죠. 어찌되었든 그렇게 순진한 마음으로 저는 제 예상보다 몇 년은 더 이르게 유부녀가 되었습니다. 물론 제 이른 결혼에 저희 친정 부모님께서는 걱정이 많으셨어요. 저야 속도 없이 제가 결혼 잘하는 줄 알고 의기양양했지만 그동안 살아온 지혜가 쌓이신 부모님 입장에서는 정말 어처구니가 없으셨을 겁니다. 제 딸보다 나이도 한참 많은데 모셔야 할 나이 많은 시부모까지 있고 위로는 누나가 셋이나 되었으니 앞으로의 제 고생길이 훤히 보여
속에서 천불이 나셨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는 그런 부모님의 걱정마저 제 완벽한 결혼을 빛나게 해줄 조그만 시련 정도로밖에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 집 식구가 되었으니 너도 자손 생산에 힘을 써야 한다. 며느리로서 시댁 식구가 되면 그러는 것이 응당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겠니? 무슨 조선시대도 아니고. 결혼하자마자 전 시모의 아이 닥달이 시작되었습니다. 누가 보면 저한테 손자 맡겨놓은 줄 알았을 거예요. 아이를 아예 낳지 않을 생각은 없었지만 저렇게 당연히 저를 제 집 자손 낳아줄 도구 정도로 말하는 태도가 영 거슬렸습니다. 전 남편은 나이가 많은 어르신이라 그렇다며 이해해달라고 했지만 저한테야 전 남편과 결혼한 거 아니었으면 평생 볼 일 없는 노인에 불과한데 제 뜻 다 꺾고 그래줄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았어요. 게다가 인사고과 평가가 코앞으로 다가온 시점이었습니다. 결혼하고도 저는 직장 그만둘 생각이 눈꼽만치도 없었어요. 제가 직장을 왜 관둡니까? 저 이만큼 가르치고 사람 만드느라 저희 부모님이 투자하신 게 얼마인데요. 거기다 저도 일 욕심이라면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자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이 가지려면 직장도 슬슬 정리해야 하지 않겠니? 일하면서 애 키운다는 여자들, 제 자식도 제 손으로 못 키워내는 거 일 핑계 대는 것 뿐이다. 나는 그 꼴 못 본다. 어머니, 그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좀 아닌 것 같네요. 저한테도 제 인생 계획이 있는데 무슨 제가 어머니 물건이라도 되듯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무리 어른이 돼도 실례세요. 그동안은 제가 어른이라고 참아드렸는데요. 요즘 세상의 대부분이 다 맞벌이 가정이에요. 지금 그런 부모들 다 싸잡아서 욕하고 계시는 거라는 건 알고 계세요? 그리고 제가 당장 일 그만두면 그 수입 저 사람이 혼자 감당 못해요. 그렇게 아이 원하시는데 막상 아이 낳아도 제대로 키워줄 환경을 못 만들어주면 그건 무슨 의미가 있나요? 앞으로 제 직장 문제는 저희 부부가 잘 상의해서 결정할 테니 더는 말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이게 무슨 포르장머리? 저는 시모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전화를 확 끊어버렸습니다. 남의 집 귀한 딸 버르장머리 탓하기 전에 기본 예의는 지키셨어야죠. 무려 근무 시간에 걸려온 전화였어요. 결혼 이후 제가 무슨 자기 절친이라도 된다는 듯이 하루도 거르지 않고 전화를 걸어와 매번 똑같은 소리를 하시는 통에 결혼 3개월이 채 지나기도 전에 그만 미쳐버릴 지경이었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저렇게 날선 반응을 보인 건 절대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그저 내내 얌전히 대꾸해보기도 하고 근무 중이라 이야기 길게 할 수 없다며 돌려가며 전화를 끊은 적도 부지기수였습니다. 그런데도 전 시모는 제 사정 같은 건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당신 하실 말씀은 무슨 일이 있어도 다 하셔야 했어요. 참을성이라고는 없고 예의도 눈 씻고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당신 며느리이지 무슨 자기가 부리는 몸종도 아니잖아요. 예의는 아랫사람만 지켜야 하는 건 아니지 않나요? 이렇게 단기간에 사람을 질리게 만드는 것도 참 대단한 재주다 싶었습니다. 당신 어머니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야? 나 일하는 거 뻔히 아시면서 도대체 이게 몇 번째야? 내가 당신한테도 분명히 얘기했지? 우리 부모님은 내가 커버할 테니까 당신 부모님은 당신이 제대로 커버하라고. 아니, 애초에 전화를 당신한테 거는데 내가 뭘 어떻게 하겠어? 남편이라는 놈이 제 어머니 때문에 생긴 문제를 나서서 해결하려고 하기는커녕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슬슬 책임을 회피하려는 조짐이 보였습니다. 그저 제 생활 편하게 해주고 제 자식 낳아줄 여자를 골라 문 거였으니 당연히 귀찮은 문제는 저들끼리 알아서 하게 두고 저는 편하게 살고 싶었겠죠. 그러나 아직 전남편 놈 실체를 모를 적의 저였기에 혼자 속 터지는 건 저 하나뿐이었습니다. 난 분명히 얘기했어. 일할 때 당신 어머니 전화 앞으로 안 받을 테니까 당신이 당신 어머니랑 얘기를 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결해. 그리고 자꾸 그렇게 남 얘기하듯 하면 아예 시댁에는 발걸음도 끊어버릴 테니까 그런 줄 알아. 부하가 치밀어 제가 한 번씩 난리를 칠 때에만
잠깐 제 눈치를 보는 신용을 하다 아무것도 해결된 것 없이 같은 상황이 반복되기 일쑤였습니다. 그런 피곤한 상황이 몇 차례 더 지나가자 아이의 전 남편은 슬그머니 제 어머니 뜻에 힘을 실어주기 시작했어요. 아니, 사실 어머니 말씀이 아주 틀린 말도 아니잖아. 자기 건강을 생각해서라도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출산을 하는 편이 자기한테도 아이한테도 좋은 건 맞잖아. 그걸 누가 몰라? 그렇지만 사람이 다 각자 사정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 그리고 솔직히 급한 쪽은 내 쪽이 아니지. 나 아직 한창 20대야. 요새 30 넘어 결혼하는 여자들이 대부분이고 노산이라고 해도 아이 잘만 낳는 집안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벌써 이 나이에 어떻게 아이 문제로 닥달을 당해야 해? 어머니 문제를 차치하고라도 우리 가정만 생각해보자고. 아이 일찍 낳고 당신 얼른 회복하면 회사 복귀도 좀 이르게 할 수 있지 않겠어? 아무리 요새 초산 나이가 늦어졌다고는 해도 일찍 낳는 것보다 회복력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잖아. 자기도 직장 생활 길게 하고 싶다며. 아예 출산할 생각이 없는 것 같으면 몰라도 이왕 낳을 거면 젊어서 좀 쉽게 낳을 수 있을 때 아이 낳고 빠르게 복귀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 이거지. 말하는 놈이 지금의 저에게 원수같이 미운 놈이라서 그렇지 사실만 놓고 보면 그렇게 틀린 말은 또 아니었습니다. 저도 아예 아이 같지 않을 생각은 없었으니까요. 하도 주위에서 사람을 못 살게 들들 볶아놓으니 괜히 제 반감만 더 커져서 말이 모나게 나오는 것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전 남편과 구체적인 임신 계획을 세워보기로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본격적으로 아이를 가져보겠다는 아들내외 소식에 전 시모가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거 봐라. 내가 말했을 때부터 진작 준비했으면 벌써 배가 남산만해져 있을 텐데. 그래서 어른 말 들어서 나쁠 게 없다는 게야. 또 당신 말이 다 맞는 줄 알고 으쓱해서 하는 말에는 굳이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최대한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게 그나마 제 속 덜 뒤집히는 일이라는 걸 그 즈음에는 차득한 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자연 임신을 시도했습니다. 제 나이가 평균 초산 연령보다 한참 어린 나이였고 남편도 평균치에서 크게 벗어난 나이는 아니었으니까요. 결혼 전에도 건강관리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산부인과 검진을 받았을 때 매번 문제되는 곳 없이 건강하다는 의사 소견도 들은 적이 있었으니 자연히 쉽게 아이가 들어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보통 자연 임신은 1년 정도 여유를 두고 시도하는 경우가 많고 그게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1년을 넘기지 않고 임신에 성공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곧 아이를 가지고 엄마가 될 거라고 생각하니 괜히 기분이 싱숭생숭해지기도 했어요. 그렇게 자연 임신 기간으로 예정했던 1년이 지났습니다. 달마다 임신 테스터기를 사용해 보았으나 번번이 생리가 시작되었습니다. 생리불순으로 고생하던 다른 친구들에게는 자랑거리였던 제 일정한 생리 주기가 처음으로 원망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입만 열면 임신했냐고 물어보는 전 시모는 제 주된 스트레스의 원인이었어요. 하도 제 부인이 요란을 떨며 체면 때문에 며느리 앞에서는 티는 내지 못했지만 전 시부도 은근히 이제 임신 소식을 가져오길 바라는 눈치였습니다. 자연 임신이 안 되면 요새는 시험관 시술도 많이 한다더라. 워낙 많이 들여서 흠도 아니래. 이제 막 1년 됐는데 벌써 시험관 시술 얘기를 해? 그거 정말 아이 갖기 어려운 사람들이 하는 거야. 난임 부부들이나 하는 거라고. 거기다 그거 하면 여자 몸이 그렇게 무리가 간다고 하는데 자기 몸 아니라고 너무 쉽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마음고생은 저 혼자 다 하고 있는데 마치 남 얘기하듯 쉽게 말하는 전 남편에게 화가 났습니다. 아니, 나는 생각이나 한번 해보자는 거지. 이러다 자연 임신이 되면 그것만큼 좋은 게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그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니까. 그리고 요새는 딱히 문제가 없어도 아이 잘 안 생기는 경우도 많대.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생각할 일이 아니라니까. 제 몸에 털끝 하나 다칠 일이 없는데 제 놈 입장에서는 부정적으로 생각할 일이 아니었겠죠.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이제 정말 시험관 시술까지 생각해야 하는 건가
나 정말로 어디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슬슬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너 나이가 몇인데 벌써 시험관 시술을 입에 담아? 그렇게 안 봤는데 정서방도 참 사람이 너무한다. 남의 집 귀한 딸 이 어린 나이에 홀랑 채가더니 데려가서 이런 고생까지 시켜? 아, 이젠 나도 모르겠어. 벌써 1년 꽉 채웠는데 이러다가 정말로 자연임신 안 되는 건가 싶기도 하고 생각이 복잡해. 가만두면 알아서 생길 걸 애를 이렇게나 볶아대니 생기래도 안 생기겠다. 너희 시모나 정서방이나 가만 보면 순리대로 두면 자연히 해결될 일을 괜히 사람을 돌볶아서 문제를 키우는 것 같아. 지민아, 엄마도 너 2년 만에 자연 임신했어. 임신이라는 게 참 요상해서 엄마가 스트레스 받는 걸 애가 귀신같이 알고 안 찾아온다? 오죽하면 마음 편히 먹는 게 애 들어서는데 가장 좋다고 하겠어. 엄마 말을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주위의 압박이 상당하다 보니 자꾸 느끼지도 말아야 할 압박감 때문에 마음을 다스리기가 힘들었습니다. 결국 자연 임신을 시도한 지 1년 반 만에 저는 불임 클리닉에 예약하게 되었습니다. 환자분 자궁 난소도 모두 깨끗하시고요. 아직 나이도 많지 않으신데 좀 더 자연 임신 시도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시험관 시술을 하실 생각인가요? 선생님, 저 정말로 이상 없어요? 이상 없는데 도대체 왜 아기가 안 생기는 걸까요? 아이가 생기지 않는 이유는 워낙 다양하고 특정하기가 어려워서 뭐라고 확답을 드릴 수가 없어요. 굳이 불임이나 난임이 아니라 하시더라도 양쪽 부모 모두 건강한 경우에도 아이가 안 생기는 경우가 그렇게 드물지도 않고요. 아직 완전하게 마음 결정을 하신 게 아니라면 다음에는 남편분하고 같이 오셔서 정밀 검사를 한번 받아보세요.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저희 입장에서는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요즘에는 산모 쪽이 아니라 아버지 쪽에 문제가 있어서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경우도 제법 되거든요. 그 말을 듣고 보니 억울한 마음이 불쑥 치솟았습니다. 저로서도 그동안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 아예 생각해보지 않은 게 아니었으니까요. 분명 결혼 전부터 저는 산부인과 검진을 통해서 제 나름대로는 건강관리를 꾸준히 하고 있었어요. 그러는 와중에도 한 번도 문제가 있었던 적이 없고요. 제대로 된 검진이나 관리를 해본 적이 없는 것은 오히려 전 남편 쪽이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아이가 생기지 않는데 당연히 제 쪽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저한테는 추워도 아무런 이상이 없을 거라고 여기는 것도 괘씸했습니다. 제 아내를 하자 있는 여자로 만들어 놓고 무슨 근거로 저는 멀쩡하다고 확신을 하는 겁니까? 한번 그런 마음이 생기자 전 남편 쪽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이 사라지지를 않았습니다. 전 남편은 술도 많이 하는 편이었고 딱히 따로 하는 운동도 없었습니다. 식습관이 좋지 않은 건 말할 것도 없었고요. 나름대로 운동이나 식단 조절을 통해 몸매 관리를 해오던 저와 비교하면 건강에는 거의 손을 놓고 있는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해봐도 저보다는 전 남편 쪽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합리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주제의 남자로서의 쓸데없는 자존심은 가득한 저 인간을 대체 어떻게 불임 클리닉까지 끌어내서 검사를 받게 할지가 고민이었죠. 수일의 고민 끝에 제가 내린 결론은 이러했습니다. 나 당신 말대로 시험관 시술 문의 한번 해보려고. 그래? 잘 생각했네. 근데 내가 이렇게 노력하는데 자기는 너무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둘 아이 갖자고 그러는 건데. 나도 항상 신경 쓰고 있지. 그치? 그러니까 첫 방문은 자기도 나랑 같이 가자. 요새는 부부가 같이 가서 상담받는 게 관례래. 자기 말대로 우리 둘 아이 갖자고 그러는 거잖아. 가면 관리 차원에서 우리 둘 다 기본검진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 시험관 시술을 하더라도 여자 쪽뿐만 아니라 남자 쪽에서도 관리를 잘하면 효과가 더 좋다고 하기도 하고. 꼭 그럴 필요가 있겠어? 아이야 여자가 갖는 건데. 당신 왜 아까랑 말이 달라? 나는 내 몸 다 축나는 거 감수하고 큰 결심한 건데
자기는 고작 하루 가서 상담받고 검사하는 것도 귀찮아? 아니, 누가 귀찮대. 알겠어. 갈게. 무슨 대단한 일이라도 해주는 연구는 전 남편이 밉살스러웠으나 어찌됐든 병원까지 꼬여내는 데에는 성공했으니 소기의 목적은 달성한 셈이었습니다. 그렇게 마치 처음 가는 것처럼 다시 불임 클리닉에 가서 이번에야말로 전 남편과 저 모두 필요한 검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검사 결과 나오는 날인데 자기 같이 안 가? 뭐 별일이야 있겠어? 잘 다녀와 자기. 아주 당연하게 저한테는 아무 문제 없을 거라고 확신하는 전 남편이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도 그렇지 제 새끼 낳겠다고 병원 가는 제 마누라 따라갈 생각은 못하는 건지 지금 와서 생각하면 저런 놈 새끼를 낳겠다고 가진 마음고생을 자처한 제가 호구가 따로 없었네요. 그렇게 혼자 도착해 받아든 검사 결과 예상했던 대로 제게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어요. 오히려 그동안 관리를 참 잘하셨다면서 노력하면 쉽게 자연 임신이 가능할 거라는 소견까지 받았습니다. 문제는 남편이었어요. 여기 보시면 이게 정상적인 정자활동 사진이에요. 남편분 것과는 비교해보면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죠. 과연 의사 말대로였습니다. 남편 것은 정자수도 눈에 띌 정도로 확연히 적고 꼬리 모양도 부실했어요. 정자 활동이 거의 없다시피 했습니다. 남편분께서는 무정자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자연 임신이 안 되었다고 들었는데 환자분 때문이라기보다는 남편분께서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허탈해하는 제 표정을 보며 의사 표정이 애잔해졌습니다. 오늘 혼자 오신 건 잘하신 거예요. 사실 아이 안 생긴다고 여자 쪽 탓만 하다 막상 검사해보니 무정자증이라고 나와서 난동 부리시는 분들도 꽤 있거든요. 의사 말을 들어보니 이런 경우가 드물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순간 아이 문제로 결혼 이후 지독하리만큼 전 시모에게 시달렸던 것이 생각나서 그만 부하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모자란 아들놈 때문에 남의 집 귀한 딸 고생시킨 걸로도 모자라서 저를 하자 있는 여자 취급하던 늙은이 얼굴이 떠오르자 당장이라도 이 사실을 고하고 시댁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싶어졌어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미련하게도 전 남편에 대한 애정이 완전히 식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 소식을 전 남편에게 전하는 게 맞는 일인지 심각하게 고민이 되었습니다. 제가 아니라 남편에게 문제가 있는 거니 저희 부부에게 아이가 생길 일은 이제 없었습니다. 만약 제가 자궁이나 난소에 문제가 있는 거였다면 치료나 시술을 통해 인공적으로라도 임신을 시도해 볼 수 있었겠습니다만 애초에 그것도 씨가 있어야 가능한 것 아니겠어요? 시험관 시술이야 저희 부부한테는 애초에 해당 사항도 되지 않는 얘기였고 그렇다고 정자를 채취해 착상을 시도하기에도 남편이 무정자증이라는데 방법이 없었죠. 저 또한 결혼을 안 하면 안 했지 결혼하고도 아이 없이 살게 되리라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기에 당황스러웠습니다. 전 남편과 함께 사는 이상 제가 제 피가 섞인 아이를 갖게 될 일은 없을 테니까요. 그렇게 생각하니 이 일의 무게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동안은 본인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니 임신 문제가 그리 심각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을지 모르나 불임의 원인이 자신인 걸 알게 되면 전 남편이 너무 힘들어하지 않을까. 저는 그만 고향이 생각하는 쥐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잘 다녀왔어? 병원에서 뭐래? 별 이상 없대. 당신도? 나나 당신이나 전혀 문제 없대. 아직 내 나이도 젊고 자연임신 시도해봐도 나쁘지 않을 거래. 당연히 저는 멀쩡하고 제게 문제가 있을 것처럼 말하는 전 남편 때문에 잠시 비위가 상했으나 그래도 저는 이 문제를 그만 묻고 가기로 했습니다. 어찌됐든 제가 선택한 제 남편이었고 아이는 물 건너갔어도 둘이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면 그런 대로 살만하지 않을까
조금은 아니한 생각도 했습니다. 아니, 아무 이상이 없다는데 도대체 왜 애가 안 생긴대? 정말 멀쩡한 게 맞대냐? 저를 보고 의심스럽다는 듯 말하는 전 시모 말도 예전처럼 타격감이 있지는 않더라고요. 저 고리타분한 양반이 제 아들이 씨 없는 수박인 줄 알면 어떤 반응을 할지 생각하니 솔직히 조금 고소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떻게든 아이 생기지 않은 책임을 제게 돌려보려고 밉살스럽게 말하는 전 시모를 보면서도 유일하게 내막을 아는 저로서는 좀 애잔한 기분이 들기도 했어요. 그 후로도 여러 번 전 시모의 독촉이 계속되었으나 제 입장에서 더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흘려들었습니다. 예전에는 혹시나 제게 문제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과 괜한 죄책감에 전 시모 말 한마디가 송곳이 되어 제 심장을 꽉꽉 찔러댔다면 이제 와서 전 시모가 하는 말들은 제 귓가에도 오래 머무르지 못할 공허한 말들이 되어버렸으니까요. 그리 제 아들에게서 손자보기만을 염원하며 살아온 노인네인데 끝끝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된 걸 떠올려 보면 그 정도 진상도 전혀 없이 너그럽게 넘어가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갑작스럽게 전 시모가 불러낸 자리에 웬 낯선 젊은 여자가 옆에 앉아 있을 때에도 또 전 시모가 무슨 요상한 일을 벌이려나 여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인사하거라. 내 새 며느리 될 아이이니라. 이건 또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인가 했습니다. 제 남편 말고 저한테 무슨 아들이 또 있다고 새 며느리를 얘기 꺼내는지 이번엔 대체 무슨 소리를 하려나 싶어 대꾸도 않고 둘을 쳐다보았죠. 제 반응이 예상과 달랐는지 전 시모와 여자 모두 적잖이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못 들었어? 우리 집 며느리 될 아이라고? 저 귀 안 먹었어요. 그래서 하실 말씀이 뭔데요? 얘가 네 남편 아이를 가졌다. 그제야 저는 그 여자 얼굴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제가 저를 쳐다보자 그 여자가 마치 애 못 낳는 본저 밀어낸 첩이라도 된 표정으로 고개를 빳빳이 쳐들더군요. 그러니까 지금 씨도 없는 제 전남편이 전 시모 옆에 앉아있는 저 여자를 임신시켰다는 거죠? 세상 살다 보니 정말 별 개소리를 다 듣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요? 임신하셨어요? 축하드려요. 제가 낱말하듯이 말하자 전 시모가 저를 미친 사람처럼 쳐다보았습니다. 이게 네 남편 바람났다는 소리를 듣고 그만 돌아버렸나? 벌써 얘랑 산부인과 가서 아기집까지 확인하고 오는 길이다. 자손 하나 못 안겨주는 너 대신 우리 집에 귀한 자손을 가져다 주었으니 네가 그만 내 아들이랑 갈라서 줘야겠다. 그제야 상황 파악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눈앞에 낯짝 두꺼운 저 여자가 제 전남편이랑 놀아난 건 사실이다 이거죠? 비록 씨 주인이 전남편은 아니겠지만요. 모자란 놈을 걷어주었더니 겨우 저런 천박한 여자와 뒹굴고 있었다고 생각하니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당장 그 자리에서 일어나 그 여자에게 얼음물을 쏟아부었습니다. 이게 뭐하는 짓이야? 애 놀라면 어쩌려고? 입 닥쳐요. 마치 저를 잡아먹을 듯한 기세에 전 시모가 움찔했습니다. 천박한 것들이 어디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남들 다 보는 데서 개망신 당하고 싶어? 이게 애도 하나 못 낳는 주제 뭐가 잘났다고? 입 닥치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여기서 한마디만 더 짓거리면 전현이고 댁 아들놈이고 집 밖에 고개 쳐들고 돌아다니지도 못하게 할 테니까 입 닥치고 내 말이나 들어요. 눈깔이 돌아버린 저를 보고 정말 무슨 짓을 할지 모르겠다 싶었나 봅니다. 항상 저 원하는 만큼 나불나불 짓거리던 전 시모 주둥이가 드디어 다물어졌습니다. 저는 당장에 전 남편 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야, 너 지금 당장 나와. 죽고 싶지 않으면 당장! 지금 이 상황을 미리 알고 있는 모양인지
전 남편이 꽁지 빠진 개마냥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이 사단을 만들어 놓고도 제 모친과 상간녀 뒤에 쏙 숨어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이 등신도 저런 등신이 따로 없었습니다. 저런 놈을 믿고 저놈 아픔까지 숨기고 감싸 안아주려 한 제가 더 모자랐지만요. 너 나랑 이혼할 거라며? 저랑 내 얘기를 하는데도 우물쭈물 대답도 못하는 놈을 보자 굳이 저런 것들로부터 제 결혼 생활을 지켜내야 할 의지가 생기지 않더군요. 그저 눈앞의 놈과 전 시모를 시원하게 한 대 갈겨줬으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당장 이 자리에서 저놈 저거 무장저증이라고 쩌렁쩌렁 소리를 지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으나 전 남편이 달려오는 동안 애써 흥분을 가라앉히고 생각을 마친 참이었어요. 모자란 것들을 참고 살아준 결과가 일이 참담하게 돌아왔는데 겨우 그 정도로 일을 마무리해 줄 만큼 저는 착한 사람이 못 되었으니까요. 저 여자 네 새끼 뱉다는데 좋겠다. 그렇게 노래를 부르던 자식 새끼 보게 생겼으니 참 좋기도 하겠어. 한껏 비꼬는 제 말투 앞에 쪼르륵 앉은 새 인간의 면상이 동시에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절대 갑은 바로 저였죠. 신기 거스르면 당장이라도 셋을 쥐잡듯 잡을 각오로 만만한 제 기세에 폭삭 쪼그라든 인간들 모습이 우스꽝스럽게 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둥이가 있으면 말을 좀 해봐, 인간아! 내가 지금 남 얘기하니? 제 말에 그제야 전 남편 놈이 꾸물꾸물 말하더군요. 자기한텐 정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지만 기왕에 일이 이렇게 된 걸 뭐 어쩌겠어. 다른 것도 아니고 애가 생겼다는데 아버지로서 책임을 지고 도리를 다해야 하지 않겠어? 그러니 나랑 이혼해줘.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 웃기지 않은 말이 없었습니다. 뻐꾸기 새끼 데려다 키우게 된 전 남편이 안타깝지도 않더군요. 이런 더러운 꼴까지 본 마당에 제가 뽑아먹을 수 있는 건 최대한 뽑아먹자고 마음 먹었습니다. 좋아. 너 같은 반편이랑 사는 건 내 인생의 낭비지. 단, 네가 유책 배우자라는 거 단단히 명심해둬. 내가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저 여자 뱃속에 든 네 새끼 사생아로 만드는 거 일도 아니니까. 알아들어? 전 시모가 분해서 어쩔 줄 몰라 했으나 제 눈치를 주는 아들놈 때문에 입을 일자로 꾹 앙다물었습니다. 저는 그날 짝을 빤히 쳐다보며 제 요구 조건을 줄줄 읊었습니다. 네 더러운 짓거리에 내 결혼이 깨졌으니 보상은 제대로 해야지. 어차피 털어먹으려야 개털인 거 뻔히 아니까. 지금 사는 집은 내 명의로 돌려. 위자료도 받아낼 거야. 나중에 못 준다느니 딴소리하면 나 바로 눌러앉아서 이혼 못한다고 뻗을 테니까 네 새끼 사생아 되는 거 꼴 보고 싶지 않으면 순순히 서류에 서명하는 게 좋을 거야. 그리고 너! 전 남편에게 할 말을 마치고 상간녀를 쏘아보았습니다. 제 기세에 움찔하면서도 뻔뻔하게 도로 낯짝을 쳐드는 게 그래, 저 정도는 되어야 다른 남자 애를 베고도 호구물어 제 새끼인 척 속일 수 있는 거지 싶었어요. 너도 네 죗값은 치러야 하지 않겠니? 네 뱃속에 불륜증거가 떡하니 들어앉아 있는데 나 여기 나가자마자 상간녀 소송 걸 거야. 유부남이랑 더럽게 놀아나는데 설마 멀쩡한 인간인 척 사회생활 할 생각은 아니지? 그래도 내가 저놈이랑 같이 산 정이 있어서 네 새끼 사생활은 안 만들어준다잖아. 네 새끼 낙동갈 오리알 만드느니 너 혼자 좀 쪽팔리는 게 너도 낫겠지? 여자 얼굴이 불구락 푸르락 난리도 아니었으나 여기서 일을 더 키웠다가는 전 남편 애가 아니라는 것까지 들통날지 모른다 생각했는지 제게 반박도 못하더군요. 독하다, 독해! 독한 걸로 치면 자식 새끼 쓰레기밖에 못 키운 할머니가 더 독하죠. 이제 시모도 아닌데 괜히 개소리 보태서 사람 열 오르게 하지 말고 저것들 내 눈앞에서 싹 치워요. 머리털 싹 뽑히고 싶지 않으면! 그렇게 새 인간이 씩씩대며 우르르 자리를 뜨고 나자 그제야 긴장이 풀렸습니다. 분한 마음에 저들 앞에서 기세 좋게 떠들어대기는 했으나 이게 보통 일입니까? 그간의 제 결혼 생활이 이토록 초라하게 박살이 났다는 생각에
손이 벌벌 떨렸습니다. 저는 그 길로 저희 친정으로 들어갔어요. 친정엄마 얼굴을 보자 그제야 참았던 눈물이 후두둑 쏟아졌습니다. 어머, 예지민아, 너 왜 이래? 대체 무슨 일이야? 엉엉 울며 방금 겪은 일을 말하는 저를 보며 엄마 얼굴이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것 같았습니다. 처음부터 그리 못마땅해한 사위였는데 제 잘못된 선택이 엄마 가슴에까지 대못을 박았다는 생각에 죄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어요. 이 천하의 벼룩 맞을 놈들, 쳐 죽일 놈들! 내 당장에 이것들 사진을 찢어버려야지. 당장이라도 시댁에 쳐들어갈 기세인 친정어머니를 막아섰습니다. 그러고는 말했죠. 엄마, 사실 나 엄마한테 얘기 못한 게 있어. 그러고는 병원에 전 남편을 끌고 갔던 일부터 저 이외에는 세상 그 누구도 모르는 놈의 비밀까지 술술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말을 하면 할수록 엄마 얼굴이 경악으로 물들었습니다. 어머, 어머 세상에! 누군들 이리 반응하지 않겠습니까? 지어냈다고 해도 이렇게는 못 지어냈을 거예요. 하지만 그 덕에 제게는 그 인간들에게 날릴 결정타가 하나 더 남아있는 셈이었죠. 이미 뜯어낼 수 있는 건 다 뜯어내기로 합의 봤어. 곧 죽어도 제 새끼 사생아 만들긴 싫을 테니 제놈도 내 말대로 하지 않으면 별 수가 없겠지. 상간녀 소송도 바로 시작할 거고. 하지만 이건 겨우 시작일 뿐이에요. 그 여자애 태어나는 날, 그때가 진짜 하이라이트지. 이를 뿌듯하는 저를 보며 저희 엄마도 함께 전의를 불태웠습니다. 이혼은 제 계획대로 착착 진행되었습니다. 곧 상간녀 배가 부를 테니 저들 입장에서는 하루빨리 이혼을 마무리해야 했습니다. 가진 것 없는 주제에 욕심만 더럽게 많은 모자 속이 뒤집히겠지만 달라는 대로 주지 않으면 애 출생신고도 저들 앞으로 못할 판이니 모든 게 제 뜻대로 이루어졌죠. 상간녀 소송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알고 보니 여자는 남편 회사 근처에서 카페를 하던 여자더라고요. 동네 장사 소문이 한 순식간이니 둘의 불륜 사실 또한 금세 퍼져나갔습니다. 제가 원하던 대로 여자는 결국 카페를 폐업했습니다. 뭐 곧 출산도 할 테니 어차피 길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겠지만요. 그렇게 저는 위자료의 재산 분할에 상간녀 소송까지 챙길 건 다 싹 챙겨 이혼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혼이 마무리되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좀 차분해지더라고요. 아마 그대로 쫓겨나듯 이혼하는 걸로 끝났더라면 속에서 천불이 났을 일이었겠으나 제게는 아직 결정적인 한 방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 생각을 하면 자다가도 고소해서 벌떡 일어날 정도였습니다. 배신감이 컸던 만큼 아직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다는 생각은 이혼 후 마음을 추스르는데 큰 원동력이 되어주었습니다. 드디어 제 귀에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리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새벽에 그 여자가 출산을 하러 인근 산부인과에 입원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 동네 사정이 빤해서 한 달이 건너 하나면 온 동네 소식을 다 알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렇게까지 자세한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었던 건 동네 마당발인 친정엄마의 도움이 컸지만요. 그렇게 대망의 아침이 밝아오고 결전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준비한 것들을 모두 챙겨 사람들이 가장 많이 문병을 올 만한 시간대를 골라 집을 나섰습니다. 곁에는 저희 친정엄마도 함께였어요. 가는 길에 산부인과 앞 꽃집에서 가장 크고 화려한 꽃다발도 하나 골라 샀습니다. 새 생명이 탄생한 기쁜 날이잖아요. 그렇게 저희는 상간녀의 병실 앞에 서서 숨을 골랐습니다. 엄마와 눈을 한번 맞추고는 저는 병실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축하드려요. 오늘 출산하셨다면서요? 화사한 원피스를 입고 품에 꽃다발을 가득 안고 등장한 저를 보고 상간녀와 전 남편 시댁 식구들이 전부 기함을 했습니다. 아이 탄생을 축하하겠다고 온 가족이 다 모인 참이었어요. 저쪽 구석에 상간녀 부모로 보이는 사람들까지 있더군요.
전 시모와 전 남편은 제 옆에 대동한 친정어머니를 보고 그만 사색이 되어 있었습니다. 뭘 그렇게 귀신 본 것처럼 놀라고 그래. 축하해주러 온 사람 무안하게. 지민아, 이러지 말고 나랑 나가서 얘기해. 응? 제 팔을 잡아 끌려는 전 남편 뺨을 저희 엄마가 있는 힘껏 후려쳤습니다. 어디 그 더러운 손을 남의 집 귀한 딸한테 갖다 대, 이 더러운 놈이! 아이고, 내 아들을 왜 때려! 좋은 날 이게 무슨 주태야! 그러게요. 오늘 너무 좋은 날이네. 해산한다고 고생했어요. 저를 보며 활짝 웃는 제 모습에 상간녀 낯이 허옇게 질렸습니다. 아무래도 상황이 심상치 않다 싶었겠죠. 그런 상간녀를 보며 저는 품에 안고 있던 꽃다발을 하나를 안겨주었습니다. 엄마가 되신 걸 축하드려요. 근데 아이 아빠도 출산 사실을 알고 있나요? 제 말에 순간 병실 공기가 싸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상간녀 입술이 벌벌 떨렸습니다. 무슨 지금 정신 나간 소리를 하는 거야? 애 아빠가 옆에 떡하니 있구만. 어머니,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떻게 애 아빠가 돼요? 그 말과 동시에 저희 엄마가 들고 있던 서류 봉투에서 서류를 꺼내 전 시모 얼굴에 집어던졌습니다. 허겁지겁 전 시모가 주워든 그 서류는 전 남편의 불임 클리닉 검사 결과 기록지였습니다. 처음에는 뭔가 제대로 알아보지도 못해 허둥대던 전 시모가 서류를 낚아챈 제 아들놈 얼굴에 핏기가 싹 가시자 뭔가 잘못돼도 단단히 잘못되었음을 깨달은 모양이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이게 무슨 소리냐고! 멍청한 행동만 골라서 하더니 정말로 멍청이가 되어버렸나? 이제 글도 제대로 못 읽겠어? 너 무정자증이라잖아! 이 순간만을 얼마나 기다려왔는지 모릅니다. 저는 속이 다 시원해져서 병실이 떠나가도록 크게 웃어젖혔어요. 친정엄마 얼굴에서도 복수에 성공한 자 특유의 희열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야,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바로 옆에 우리 손자가 누워있는데. 내가 그렇게 미워? 내가 미워서 말도 안 되는 거짓말하는 거지? 그렇지? 이제 너랑 나랑 남남인데 내가 뭐 때문에 그런 수고로운 짓을 하겠니? 내가 너 괘씸해서 그냥 남의 자식 멍청하게 제 자식인 줄 알고 키우게 그대로 둘까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닌데 그래도 우리가 그간 같이 산 정이 있잖니. 평생 제 자식 볼 일 없는 인간 딴 놈 애까지 키우며 살면 그건 너무 불쌍하잖아. 너 정말 나한테 고마워해야 돼. 만면에 활짝 미소를 머금은 채 신이나 설명하는 저를 보고 그제야 전 남편이 제 세 부인을 획 돌아보았습니다. 상간녀는 이제 곧 쓰러질 것 같았어요. 전 남편이 여자를 붙들고 흔들어댔습니다. 너 저게 다 무슨 소리야? 지금 제가 거짓말하는 거지? 너 유전자 검사하면 다 나와. 똑바로 대답하지 못해? 아이고, 이게 다 무슨 소리야? 그럼 도대체 애 아빠가 누구라는 소리야? 그걸 왜 저한테 물어요? 댁 며느리한테 물어야지. 힘들어하게 대답하는 제 모습에 기어이 전 시모 눈깔이 돌아버렸습니다. 전 시모가 상간녀에게 달려들더니 머리채를 쥐어잡았습니다. 야! 넌 내 아들 애 뺐다며! 내가 니년 말만 듣고 멀쩡히 살던 애들 갈라놨는데 이 더러운 년이 다른 놈 씨를 베고 내 집에 들어와 이 죽이려니! 출산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여자여서인지 노인에게 대거리도 못하고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상간녀 부모로 보이는 사람들이 기겁을 하고 달려들었어요. 왜 이래요? 우리 애 출산한 지 몇 시간도 되지 않았는데 이거 놓으세요! 이 처죽일 놈들! 니들도 다 한패지? 전년 새카페 사업 투자라며 우리 집 돈까지 다 빼먹어놓고 니들 처음부터 작정하고 내 애들한테 접근한 거지? 이 더러운 사기꾼 새끼들아! 전 시모가 한 손에는 상간녀 머리채를 한 손에는
상간녀 어미 머리채를 잡고 정신 나간 여자처럼 흔들어댔습니다. 그 소란에 병실 주변의 사람들이 웅성웅성 모여들었습니다. 제 무정자증 결과지를 손에 쥐고 망연자실한 전남편 놈과 한덩이가 되어 헝클어진 전 시모와 상간녀 모녀, 그리고 그 광경을 얼빠진 채 지켜보는 시댁 식구들까지. 촌국도 이런 촌극이 없었습니다. 제 피가 섞인 아이라는 하나뿐인 그들 희망이 산산조각난 걸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면서 저는 그간의 응어리가 싹 풀리는 걸 느꼈어요. 저는 친정엄마 손을 잡고 그 아수라장에서 차분히 빠져나왔습니다. 전남편과 상간녀의 이혼은 정해진 수순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이제 와서 상간녀 아이의 유전자가 바뀔 리도 없으니 유전자 결과야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날 병원에서부터 소문이 제대로 퍼져나간 탓인지 상간녀의 카페 사업인지 뭔지도 대번에 말아먹었죠. 애초에 자기들 손자 어미도 아니었으니 투자했다는 돈은 어떻게든 뽑아먹으려 했을 전 시모 모습이 눈에 선했으나 이미 날려먹은 돈을 무슨 수로 받아냈겠습니까? 상간녀라는 소문이 쫙 퍼졌음에도 낯짝 두껍게 동네 떠나지 않았던 상간녀 가족들도 아비 모를 아이를 낳고도 제 아이라 속여 다른 부부를 이혼시켰다는 소문까지 버티지는 못했던 모양입니다. 야반도주하듯 황급히 떠난 상간녀 가족의 소식을 두 번 다시 들을 수 없었죠. 돈 잃고 새 여자에게 사기당하고 무정자증이라는 소문까지 일파만파 퍼진 마당에 전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동네에서 얼굴조차 들고 다닐 수 없었습니다. 새 며느리를 얻으려고 해봤자 제 아들이 하자 있는 인간이라는 소문이 다 퍼진 마당에 그 거지 같은 집구석에 어떤 정신 나간 여자가 시집을 가려 하겠어요? 전 남편은 직장도 그만두고 제 모친에게 얹혀 살며 방 밖으로도 잘 나오지 않고 폐인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 가장 귀한 아들놈이 적골이 되었으니 저로서는 전 시모에게 그보다 더한 복수는 없겠죠. 이렇게 바람난 전 남편에 대한 제 기가 막힌 복수극은 끝을 맺었습니다. 물론 아예 겪지 않았더라면 가장 좋았겠으나 제 입장에서는 최선의 결말이라 생각합니다. 어디 가서 얘기하기도 힘든 말을 쏟아내고 나니 속이 좀 후련하네요. 이래서 여러분들이 사연을 보내시나 봅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